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저녁 시간이네요. 늦은 시간이고 저녁은 다들 드셨을 거고, 또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 이제 명절 집으로 가는 분이 있겠네요. 집이 아니라 고향으로 가겠지.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하여튼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시고, 하여튼 여러분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풍성한 한가위.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송편도 많이 드시고. 근데 많이 드시는데 칼로리도 좀 조심해야 돼요. 칼로리. 고칼로리 많이 먹으면 나중에 살 빼려면 고생합니다. 엄청 고생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보니까 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코스피가 한 2465.07, 한 0.09% 정도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1.59% 정도 841.01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코스피 잠시 보니 그 개인들이 한 901억 정도 이제 매수를 했어요. 901억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 애들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273억, 기관 애들이 한 788억 정도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차익 실현 66억이네요. 마이너스 66입니다. 프로그램 보니까 상승한 종목이 631개, 하락은 249개 정도 됩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 보니까 LG엔솔이 0.2%, 삼바 0.15, 포스코홀딩스 0.38, 우선주 0.5, 현대차 0.2, LG화학은 좀 빠졌네. 현대차 0.1, 그리고 네이버가 0.2% 정도 올랐어요. 올랐고, 기아가 0.6% 올랐네요. 빠진 종목들 볼게요. 삼성전자 0.29%, 하이닉스 0.26, SDI 1.92, LG화학 1.68, 포스코퓨처엠 2.31, 현대모비스 0.6, KB금융 0.7 이렇게 빠졌습니다. 좀 많이 빠졌네요. 보니까 오른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오른 정도 됐고 좀 빌빌 됐고요. 코스닥은 841.02, 1.59% 올랐는데, 코스닥은 막판 되니까 쫙 올라가더라고. 그냥 오브되면서 오늘은 기관 애들이 좀 끌어왔습니다. 기관이 한 1077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개인들이 1026억 매도를 했고 외국인 82억 매도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5% 빠졌네요. 그리고 SM이 2.36% 정도 빠지고요. 그 나머지는 거의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다시 90만원 회복했어요. 1.46% 올랐고, 셀트리얼스퀘어 2.2%, 포스코DX 3.8, LNF 1.5, JYP 0.3, HLB 3.4, 알테오젠 7.5,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2.49% 정도 올랐습니다. 좀 보니까 리노공업이 좀 말렸네. 리노공업이 한 4% 정도 올랐네요. 4% 정도 올랐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코스닥 흐름이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를 보니까 중국 상해 지수가 0.16%로 상승으로 끝났고요. 홍콩 항생이 0.83, 홍콩 H 0.65% 정도 올랐습니다. 일본 니케이 0.18% 올랐고, 베트남도 한 호치민 VN이 1.4% 올랐고요. 대만 가건도 그러니까 0.1% 올랐습니다. 다들 소폭 올랐어요. 소폭 올랐고요. 환율은 어떠냐? 환율은 1352원. 이건 올랐습니다. 1352원. 또 환율이 또 오르기 시작하네요. 이 환율이 오르니까 외국인 수급에도 별로 영향 가져 안 좋죠. 1352원. 달러 인덱스 106.29입니다. 106.25를 가리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썩 좋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이래저래 상태가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장이 이러니까 다들 지금 막 짜증 엄청 나고 엄청 내더라고. 엄청 내요. 추석 전에 약세를 보였던 증시가 이제 연휴 이후에 살아날지 관심이 쏠리는 거야. 연휴 이후에. 과거 사례를 보니까 추석 이후 증시는 대체로 안도 랠리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도 랠리를 이제 보이는 것 같은데,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올해 추석을 앞두고 코스피가 최근 5 거래일 동안 3.7% 정도 하락을 해요.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4.72% 정도 내려갔습니다. 4.72% 정도 하락을 했다. 9월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정례 회의 이후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매파적인 그런 발언으로
증시 하방 압력이 이제 강해진 양상이에요. 강해진 것 같고 추석 연휴까지 이제 겹치다 보니 이제 관망세도 짙어졌다. 관망세도 짙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과거 추석 연휴 전 일주일 대체로 상승 동력이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시장이 닫혀 있을 동안에 지수 급락을 유발할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명절을 맞이해서 많아지는 그런 지출을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추석 이후 관망세를 유발했던 요인들이 이제 해소되다 보니까 주가도 오르는 사례가 오히려 많았다고 해요. 우려와 달리 연휴 중에 발생한 악재의 경우 충격이 덜했고 호재는 기대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0년부터 22년까지 13년간 통계를 살펴보니까 추석 전 5거래일간 코스피는 평균 마이너스 0.4% 정도 하락을 했어요. 반면에 추석 후 5거래일 동안 평균 0.7% 오릅니다. 이 상승한 확률은 추석 전이 46.2, 추석 후는 69.2%예요. 다만 증권가는 올해 추석은 예년과 다른 흐름을 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데 이 증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이 우호적이하지 않아요. 또 예년과 달리 명절을 6일이나 쉬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연휴간의 국내 증시에 미칠 중요 시장 이슈로 뭐냐, 미국의 그 의회의 내년 회기년도 이 예산안 처리 문제가 지목이 되는데 만일 의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필수 인원을 제외해서 정부와 관련된 노동자 약 80만 명은 강제 무급 휴가지, 셧다운이라고 하죠. 내가 보다 셧다운 안 될 것 같아. 미 정치권의 갈등에 따른 또 경제 불확실성 확대는 미국의 그 국가 신용 등급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을 하더라는 거죠. 최근에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업무정지 사태가 발생 시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는 거죠. 하여튼 연휴 기간 동안 어떤지는 한번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68,4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 아쉽네요. 보니까 비리비리 하더라고 삼성전자. 좀 오를 듯 하더니 그냥 쭉 꺾여버려서 좀 짜증났어요. 하여튼 빠졌는데 알고 봤더니 오늘 기관애들이 역시나 어제에 비해서 계속 파는 거야. 팔고 오늘 외인들은 좀 들어왔습니다. 82만 주. 개인들이 39만 주 샀고 연기금들이 또 팔더라고. 연기금 금투 애들 그런 놈들이 계속 파니까 자꾸 빠지는 겁니다. 오후돼가지고 JP 애들이 오늘 한 210만 주 시원하게 샀고요. CT 80만, 멜린지 12만 샀고요. UBS 56만, CL이 14만 정도 또 순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JP 애들이 좀 많이 샀어요. 공매도 수량은 38만, 대차 수량은 500만 정도 됩니다. 지금 보니까. 우선주는 어떠냐? 우선주도 오늘 좀 나름대로 비리비리 했는데 그래도 좀 버티긴 버텼어요. 다행히 300원이 올라서 54,500원. 제가 했잖아요. 54,500원에서 55,000원 사이에 갈 거라고. 이 정도는 유지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외인들이 좀 팔고요. 개미들이 샀어요. 기관하느라고 샀습니다. 한 74,000주 정도 샀고 골드만 22만 정도, 그 JP 82,000, 모건 스탠리 64,000 정도 순매수 했고요. 모건 스탠리 22만, 그리고 CT 94,000, 웰렌치 74,000, 골드만 33,000, CL 25,000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은 끝났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까지 잘 하신 분들은 11월달 배당 또 받을 테니까 그걸로 위안 삼아가지고 꾸준하게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